라디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다음 주 증시 미장 기대가 됩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다행히 이제 지켜주고 끝났죠. 가격은 지켜주고 끝났는데 저는 이렇게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상승하고 하락하고는 그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한 종목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들은 액면 분할을 한 다음에 두세 달은 버텨줘요. 그리고 그 뒤로는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볼게요. 2021년 11월 1일, 이건 액면 분할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ETF, 그때 선물 ETF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우르르, 그 다음에 열흘간 437억 순매수, 그리고 열심히 이때 최고가를 갔죠. 최고가를 나스닥도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달 정도 혼자 가다가 꺾이면서 내려왔다. 근데 지금이 그럴 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가격에선, 그러면 높은 가격을 따라갈 때는 무리해서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살 때가, 매수할 때가 좋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도 두 달, 세 달 전부터 지금 올라탈 때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사셨어야 돼요. 그죠? 두세 달 전에 안 사고 지금 살려고 하시는 건 늦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적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 공무원들, 공직자들은 좀 좋은 게 있습니다. 뉴스도 참 좋은 게 있죠. 이때 21년도 11월 1일에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내년 하반기 정상 회복할 것이다. 회복했나요? 택도 없죠. 안 됐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왜 그때 거짓말을 했냐, 왜 사기를 쳤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알 수 없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의 참 어려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정확히 맞출 수 없으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맞을 텐데, 위치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되 그걸 믿고 뭘 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그때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 테슬라 8% 급등했고요. 10월은 후회다, 테슬라를 샀어야 했다. 그쵸? 이렇게 됐지만 결국 한 달 있다가 결과는 여러분도 아십니다. 테슬라 주가 $1200 돌파, 미크레이머 이런 주식 본 적 없어. 그럼 이런 주식을 본 적 없으면 계속 간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액면 분할을 2020년 8월에 했고요. 그로부터 한 3달, 11월, 12월까지 좀 버텨주다가 여기죠. 자, 여러분 이때 꼭 보시라는 게 이거예요. 자, 눌릴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윗골이 나온다고요. 여기 긴 윗골이. 요게 이제 21년도 초반이고요.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22년도 말에, 21년도 말이죠. 이건 21년도 초. 여기도 긴 윗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월봉입니다. 월봉상 긴 윗꼬리가 나오면 대부분 바로 떨어졌냐, 그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 다음 달 어떻습니까? 음봉이지만 위쪽으로 올라갔죠. 눌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윗꼬리 달고 아래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을 못한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려갔다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5월을 이제 긴 윗꼬리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뭐가 그렇게 갔냐? 엔비디아가 그렇게 갔단 말이죠. 엔비디아가 지금 어쨌든 윗꼬리 달고서 이게 액면 분할 영향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이번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달이 중요합니다. 다음 달에 밀리면, 이번 달은 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달에 밀리면 한동안 또 밀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액면 분할을 추가한다는 얘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돈이 좀 그때 급했으니까 2020년도 8월에 하고 2022년도 6월에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1000슬라 없어졌죠. 700슬라. 2000슬라는 이제 그 희망회로만 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없어진 얘기가 됐어요. 앞으로 2000슬라 못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미국 주식의 특성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 저점 2020년 코로나 초기부터 테슬라는 액면 분할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870% 정도 상승했는데 이게 23달러 기준으로 보면 이때가 한 저점이 23달러인가 그 정도 됐고요. 고점이 원래는 400이 아니라 1200 정도 돼요. 3800% 상승했습니다. 3000% 이상 어쨌든 상승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올라간 거 맞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어쩔 수 없어요. 밀렸다 갑니다. 이렇게 쭉 밀렸다가 그럼 자, 액면 분할한 기준으로 그냥 볼게요. 413 갔던 게 어디까지 갑니까? 한 125 정도까지 가죠. 예, 125. 그러면 절반도 더 빠졌죠? 그래 놓고 지금 얼마에 와 있어요? 이렇게 쌍바닥 잡고 178. 절반 정도로 내려왔죠? 예, 절반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땐 이럴 때 사셔야 돼요. 왜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이 BII 주황색 이거는 이제 세력의 매수 매집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올라갈 때 이렇게 상승하죠. 내려갈 때 눌렸지만 조금 눌린 겁니다. 근데 바닥으로 갔나요? 안 갔죠? 바닥 안 갔습니다.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개인은 엄청 팔고요. 빅머니들은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여러분 빅테크에 들어가는 기업은 맞죠? 예, 뭐 10대에선 빠졌고 이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맞습니다. 이때는 어때요? 부도 걱정을 하던 회사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 고점을 갈 때 뭐 스페이스X부터 시작해서 로봇 이런 여러 가지 테마가 함께 가면서 순이익률이 엄청나다 뭐 이래서 쫙 갔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시나리오랑 엔비디아에 대한 지금 시나리오랑 다른 듯 비슷해요. 예, 엔비디아가 지금 왜 이렇게 최고가를 갈 수 있는 거죠? AI의 최대 수혜 주고요. 그죠? 예, 그리고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다. 그런데 하나만 딱 생각해 보겠습니다. 액면 분할을 했다. 이렇게 돈 잘 버는 엔비디아가 왜 액면 분할을 할까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러면 엔비디아도 생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더 끌어 모으겠다는 생각이고 그거에 당하시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 이런 상황에 개인들은 우르르 몰려갑니다. 근데 과거 경험으로 이렇게 개인들이 우리도 개인이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올라탔을 때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났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액면 분할 효과는 생각보다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BII 여기서 우선 꺾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내려간다가 아니라 그 다음 달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테슬라 초기와 2020년도와 엔비디아 2020년도가 같은 회사입니까? 아니죠. 테슬라보다는 사실 엔비디아가 더 중견기업에 가까웠고 돈도 잘 벌고 있었어요. 엔비디아는 그때도 뭐 코로나 초반에 어떻습니까? 예, 엄청나게 뭐 비트코인 열풍 나면서 그래픽 카드 많이 팔고 돈 잘 벌었죠. 이런 회사가 현재 몇 프로 정도 올랐을까요? 코로나 때 한 3달러가 저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요번에 한 1100을 갔죠.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낮아진 가격인데 어쨌든 대략 2000%는 넘었습니다. 자, 2000%를 넘었다. 여러분 싸다고 생각되십니까? 뭐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더 좋고 뭐 PBR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이렇다고 해도 절대 싼 주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군가가 계속 사줘야 되는데 부담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액분하면서 하는 거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 눌렸을 때 사세요. 기다렸다가 그래도 더 간다 그럼 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거 아니구나. 또는 섞으세요. 엔비디아도 사고 테슬라도 섞으시면 안 됩니까? 같은 돈이면 싼 걸 좀 담으셔서 걔가 올랐을 때 차액으로 내는 게 주식입니다. 꼭 이렇게 막 꼭대기까지 간 주식을 너무 좋은 면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일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엔비디아가 안 간다, 못 간다가 아니에요.
갈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싸다. 상당히 비싸다. 그럼 엔비디아가 $3,000 지금 이제 액분했으니까 한 $600 간다고 장담하십니까? 그건 쉬운 문제 아니죠. 그건 어느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2배 그냥 따져서 지금 한 194 생각하고 131이니까 250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과거의 스타였죠. 아마존. 여러분, 아마존이 지금은 뭐 진짜 그냥 MS 애플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지만, 제 기억에 2019년도, 2020년도는 꿈의 주식이었어요. 이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코로나 전에 막 이때도 있죠. 2019년도에는 이 상승률은 경이지역이어서 미국 주식의 최고의 상승률에 해당하는 주식을 항상 아마존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주식이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나요? 물론 가격 좋습니다. 우량한 회사인데 한때는 엔비디아를 능가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주식을 지금은 그렇게까지 평가하지 않죠. 그런데 아마존도 몇 프로 올랐냐?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여기 한 1300% 정도 올랐거든요. 여기 한 액면 분할 한 걸로 치겠습니다. $180, $187까지 가는데 한 $14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가는 동안 당연히 하락 있죠? 하락 있습니다. 그리고 BII 어때요? 계속 올라가죠? 주춤주춤 내려가는 때 있어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월봉에서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꺾였죠? 그러면 한 번씩은 꺾여간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점에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점에서가 한번 꺾였고 엔비디아는 여기쯤 이제 있겠죠. 그럼 더 갈 여기면 너무 좋겠고, 근데 그러기엔 엔비디아도 적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한번 눌릴 때 이때 사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미국 주식의 장점이에요. 이게 빅테크들의 정말 안전한 투자의 핵심입니다. 바로 여기잖아요. 원위치한다는 거죠. 막 악재 쏟아지고 안 좋은 소식이 막 난무하고 2023년도까지도 얼마였어요? $75. 이때 우리가 아마존을 좋게 봤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은 뉴스 막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나 매력적으로 이게 원위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률이 퍼센테이지로 낮을 수 있어도 여러분 굉장히 안전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회사를 물론 저보다는 미국 빅테크 회사들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싼 가격은 상당히 매력 있는 거고, 비싼 가격은 아무리 좋은 회사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내가 비싸게 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고 이 가격이 싼 게 아니다. 엔비디아의 이 가격이 절대 싼 게 아닌 걸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우선 조금 관망하고 있고, 눌리면 살 거고, 그러다 올라가면 조금만 사면 됩니다. 조금씩 사서 오히려 지금은 뭘 사야 된다? 테슬라를 사는 게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더 많이 담고 있고요. 자, TQ 같은 경우도 요게 일봉인데 2021년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주식은 과거의 패턴을 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이라. 자, 요게 이제 9월이죠. 2021년 9월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한번 눌립니다. 여기서도 지금 상단 돌파를 시도하다가 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상승했죠. 거의 막판에 이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위치도 어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갈색 선에 닿았죠. 돌파하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때부터 이제 큰 요동이 치는데, 이러면 벌써 뭐가 시작된 거냐? 이때부터 매도가 시작됐다고 보고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점선도 여기 위쪽으로 딱 형성됐습니다. 자, 지금은 초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돼서 점선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갈색을 아직 닿진 않았어요. 여긴 닿았죠. 그런데 여기는 닿지 않았기 때문에 전 좀 더 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78, 79 이때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5, 6달러도 뭐 아까 적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수익 얼마나 더 내시려고 여기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죠. 기다렸다가 이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나 이때 다시 사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죠. 물론 이 뒤에 쏟아졌지만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쪽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타이밍은 원래 돌파 매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돌파할 때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때 돌파할 때 사셔야지 여기서 돌파할 때는 아니에요.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지수가 여러분 요때 얼마였냐면 16,000이었단 말이죠. 16,000에 92달러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19,000입니다. 19,000인데 74까지 밖에 못 오죠. 이게 레버리지의 약점이에요. 괴리율이 발생하는 거라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서 분명히 지수는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스닥 100 지수는 조금 다르니까 그래도 어쨌든 비슷하게 가죠. 이쪽이 더 높아야 되지만 못 가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16,000보다 19,000이 무조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리스크는 커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더 가서 2만을 넘고 버블을 일으키는 건 전 그걸 저희 인간이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고 가면 땡큐죠. 가면 고마우니까 여기서 물량을 막 더 늘릴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 계속 홀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늘리려면 어디서 늘려라? 여기 늘릴 때 제발 여기 60일 이평이 58이거든요. 58까지 갈 수 있어요. 잘하면. 잘하면이란 게 어차피 11월이고 대선은 11월 맞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올려야 되는 게 맞으니 그럼 여기서 막 더 끌어올릴 것이냐? 저라면 그거보단 좀 내렸다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홀딩한 걸로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씩 예를 들어 내가 앞으로 100주를 더 살 거야. 그러면 한 5주씩만 더 사셔서 떨어지면 다시 사시는 이런 형태로 좀 그 자산 배분을 하십시오. 자금 관리를 좀 하시라는 얘기고 지금 올라간다고 막 여기서는 절대 타서 유리한 위치는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 포트에는 담겨져 있는데 물론 요것들은 한 7, 80% 수익률을 전 보고 있는데 아주 바닥에서 담은 건 아니고 위쪽에서 담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런 위치에서도 잡으시죠. 이 월봉이니까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상승률은 더 적습니다. 엔비디아는 2000% 되지만 얘들은 한 600% 돼요. 근데 차트 보면 아찔하거든요. 이 꼭대기에서. 그럼 여러분 이 종목들은 꼭대기에 담으실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이건 안 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엔비디아만 담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자칫하면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바로 확증 편향의 오류예요.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또 뉴스가 이걸 제일 많이 만들어주죠. 한쪽만 너무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정보만 인식하잖아요. 테슬라 때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는 고점이라고 제 아는 분들께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도 다들 2000슬라 간다 그러면서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죠. 역발상으로 그래서 쌀 때 지금 사시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올라갔나 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져 다 팔아야지. 떨어지면 다 파는 게 아니라 절반만 팔았다가 더 받아오면 그 절반으로 현금화한 걸로 사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역시 오른다. 다시 사. 가자. 이거는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 살려면 조금만 사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하시면 좀 답답은한데 안전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지금은 고점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피터 린치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투자자의 자질은 참을성, 냉정함, 편견 없는 마음, 상식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 없는 마음. 이것이니까 여러분 종목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자식 사랑은 뭐 당연한 거죠, 부모로서. 근데 너무 애정을 많이 주면 그 자식이 뭐 100% 나빠지는 게 아니죠. 너무 과한 애정에 의해서 좀 응석바지가 될 수도 있고, 예, 조금 불편하게 자랄 수도 있잖아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예, 냉정하게 편견 없이 보시는 라주브 시청자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